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제의 랠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야드니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아서 이제 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어제는 또 이제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어제는. 이렇게 그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연준은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경기 둔화를 시도한 건데, 인플레이션 없이 이제 조금 그 경제가 성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좀 더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여기 보이는 이제 감마 스퀴즈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는 뭐 그렇게 여기 얇은 그 청색이 녹색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뭐 많이 할 필요 없는데, 감마 스퀴즈라는 것이 어, 이 카운터 그 시크리컬 델타 해칭, 뭐 역순환 델타 해칭으로 전환된다. 이게 뭐냐면 감마 스퀴즈가 그 이 시장 그 조성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가 있는데, 원래 시장이 올라가면 그 델타만큼 옵션 해보면 아시는데, 이 그러니까 델타가 노출되는 만큼, 익스포저만큼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올라오는 요인에 이 소위 말하는 감마 스퀴즈 역할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가 나갔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무한 루프처럼 루프가 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그 해당 시장에서 그 커버드 콜 하듯이 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목 네. 커버드 콜 하던 사람. 그러면 콜을 매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매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 옵션으로 더 올라가면 손해를 보잖아요. 매도를 네.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해지를 하려면은 옵션을 해지를 못하니까 이게 그만큼의 시장에서 현물을 매수를 해줘야 돼요. 현물을 매수는다? 네,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손실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올라가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화되는 어떤 루프가 도는 거죠. 그렇게. 그게 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소위 말하는 카운터 시크리컬 델타 해칭 요거는 원래 이제 주가 상승할 때 주식을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때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이 하락할 때 주식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반대죠. 델타 익스포즈를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일정 부분 올랐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스퀴즈가 끝나고, 역순환 그 델타 해칭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네. 시장이 이거 말고 다른 요인으로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CTA 쪽에 상품 트레이딩 쪽 이쪽 이게 지금 여기 그림상 어제 지수 그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CTA 쪽도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또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면 그냥 그 상품
이 파생 상품에서 지금 갑자기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그 포지션을 반대로 다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바꾸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락 포지션에서 반대 그 포지션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저번에 보여줬던 포워드 PR이잖아요. S&P 500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원래 이제 뭐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무위험 금리잖아요. 거의 뭐 6% 가까이 5.5% 후반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워드가 거의 17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17배. 17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원래는 금리가 이렇게 무이험 이자율이 높게 올라오면 이 공식상 얘가 15배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네. 그, 뭐, 시험 같은, 요즘 그 시험을 안 보니까 재무를 배우시면은 그 ERP,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가지고 그 무이험 이자에다가 뭐 베타로 하는 공식 구하는 방법, 그걸 아시면 뭐 되는데, 어쨌든 원래 이렇게 높게 17배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보면 10배에서 12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공식상. 예. 예. 근데 이게 이만큼 안 나오는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선트 7의 영향력이 컸죠. 얘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당연하죠. 얘는 P 레이쇼가 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급하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안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와 어떤 PER의 관계가 어떤 변동성, 그러니까 단기간에 변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한 22.4%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 요것도 이제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최근도 아니죠. 뭐 한 근 10년간 ETF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좀 깨진 거예요. ETF가 너무 많아서.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신용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17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왜 이렇게 그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수를 많이 받냐,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요 정도 받는 것도 이렇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죠? 그 주식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단기 채권에 넣으면은 훨씬 많이 수익률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 시장을 떠나지 않냐? 이걸, 예, 왜 안 떠나요?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일곱 개 종목, 대형주 음, 위주로 많이 몰리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거기보다 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차별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금리도 여기 보이는 무이험 수익률도, 그러니까 이거 이상 5.5, 뭐 5.5에서 6, 뭐 이 정도로 높게 나올 수 있다고, 그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려면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고, 이 종목들은 덜 떨어진 거죠. 안 파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기대보다 얘가 높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좀 흐름이 바뀌어서 주가가 빠져서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PEG가 오늘 보면 여전히 애플이 가장 높죠. 2.9로 가장 높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빠져서 1.8인데 가장 낮은 쪽이 구글이 많이 빠지면서 이것도 낮아졌죠. 1.1로 낮아졌고요. 엄청 내려왔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가 1.2, 아마존 1.3, 마이크로소프트 2,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세 종목,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뭐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뭐의 어떤 그 EPS 성장이 31%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좀 더 높게 소위 말하는 뭐 로보택시나 뭐 AI나 뭐 이런 부분까지 더해서 얘가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요게. 그렇게 보면 음, 되고요. 음, 화면이 안 보여. 환서하기 힘들어, 이거. 레, 예. 지금 이제 마우스로 보면, 우리 허피디가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쓰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쓰지 않아도 이렇게, 예, 뭐죠? 예, 네, 그런 거 그냥, 있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제 카메라가 다 가려갖고, 저 그냥 대충 보고 그렇겠네. 그냥 예, 예, 아까 작성한 거 그냥 막 예, 그냥 예, 하는 거라 예, 일단 예. 위치를 좀 바꾸긴 해야겠네요. 어, 일단 나오네, 지금 그렇고, 나오네. 예. 어, 최근에 이제 AI 이야기를 어제부터 해서 그 GPU 애저 서비스 이야기를 했는데, AI 매스, 그러니까 AI 수학이죠. 그러니까 AI를 그 어떤 그 AI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뭐 가장 좋게 보는 쪽의 어떤 사람의 의견이 내년에 되면은 칩의 성능이 이제 또 2배 정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그 AI 모델도 2배 향상되고, 그러니까 음, 설비 투자가 한 10배 용량으로 확장된다. 그러면 다 곱하면 40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40배 좋아질 수 있다. 최대. 그러니까 지금의 성능보다 40배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40배가? 와. 예, 26년이 되면, 800배에서 1600배까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되면 AI로 무엇이 가능하지 않을지를 묻는 게 더 나은 질문일 거다. 그러니까 AI가 뭘 할 수 있느냐 묻지 말고 뭘 못하냐라는 거를 물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음, 최대치인데, 그러면 이게 뭐 최대로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좀 불가능한 이유는 뒤에 이제 GPU 애저 서비스 여기에서 어, 요게 가장 크게 제한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아, 이 엔비디아나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공급망이 되게 불안정한 것 때문에 바로 되지 않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AI 매스 하는데 용량을 넓힐 수 있는 거에 이제 GPU 요 애저 서비스가 많이 그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GPU 매스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용어는 당연히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다는 게 이 GPU 애저 서비스의 이론적 배경이고요. 그게 결국엔 AI 영향력이고,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이 GPU, 이 엔비디아나 이런 쪽, H100, A100 같은 쪽이 더 원활하게 들어와야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H100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그 복잡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클라우드 단에다가 이제 그 H100을 는 서버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 뭐, 아예 싹 밀어버리고 이것만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엔지니어링에 또 문제가 있고, 시설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력에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최적화시키면서 뭐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뭐, 아까 말했던 최대는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런 방향은 맞다. 그래서 너무 이제 빨리 뭐 올해 뭐 AI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2024년에 저 정도로 이제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니까 마이크론이 좋잖아요.
네. 마이크론 주가가 괜찮은데 이게 최근 디램이 2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고정 가격이. 이제 어, 예,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전제품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요게 좀 더 큰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저희는 16기가짜리를 샀지만 요게 8기가짜리가 1.5달러 고정 가격이니까 이건 소비자 가격이 아니에요. 대량으로 오고 있는 게 고정 가격이 1.5달러니까 거의 뭐 3달러 주고 그러니까 대량을 3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3,600원, 아니, 한 4,000원 정도. 4천 원 정도? 4,000원에 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4,000원 떼내고 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요건 이제 도매 고정가니까 그렇고 16기가짜리는 노트북 16, DDR5 16기가는 33달러입니다. 되게 싼 거죠. 음, DDR5인데. 고정가가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지금 15%, 11% 오른다는 거. 그다음에 낸드도 이제 4분기에 한 10에서 15% 정도 가격 인상 예상이 된답니다. 고정 가격이에요. 소비자 가격 아니니까 저 가격에 왜 못 사냐고 하지 마시고. 예, 예. 네. 이게 이제 장기 계약으로 이제 묶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도체가 4분기에 완전히 바닥을 벗어나서 턴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 보면 뭐 반도체 ETF를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 ETF 한번 그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거 띄워놔서 좀 띄우게 네. 그러니까 SMH요? 네 SMH는 뭐 보시면 SMH 뛸게요. 예, 예, SMH. 제 거 예, 하면 예.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네. SMH. 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빠지다가 반등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뭐 또다시 한 7만 원 근처까지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관련해서 이야기 다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맥 PC 시장이 지금 YY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음, 이게 상대적으로 뭐 워낙 이제 팬데믹 때 높았기 때문에 계속 올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근데 내년에는 회복 징후를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퀄컴의 컨퍼런스나 TSMC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이 PC와 모바일 쪽이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이제 팬데믹 때 워낙 강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닥권이 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비전 프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오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도적으로 매장 출시를 하죠. 왜냐면 한번 경험을 많이 해보고 가서, 그러니까 데모를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면은 이거 해보려고 가는 사람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 유튜브도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제 가서 실제 써보고 비싸지만 이렇게 다른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뭐, 끌어모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애플에 대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저번에도 뭐 정사님 서비스 부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뭐 애플 생태계 사용자 활동도 강력한 것도 긍정적이죠. 다만 아까 말했던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공급 제약 있는 거 4분기 말이 되면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4분기 말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에 뒤에 전부 AI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끝인데 즉 그냥 AI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매출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애플 제품을 통해서 뭐 AI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 좀 아직 기대에 좀 못 미치지만 이 정도로 끝냈고 중국 쪽 별로였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 오케이. 뭐, 괜찮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재무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게 그, 순현금, 넷캐시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현금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차입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백 많이 하고 뭐, 배당 주면서 이걸 제로로 만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에,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애플의 그 가이던스가 약했는데 앞서 연말 가이던스가 약했잖아요. 수요가 매출 좀 줄어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작년 달력과 올해 달력의 차이가 있어요. 3개월에. 한 주가 모자라요. 작년에 아, 14주였고 올해 13주예요. 그것도 네, 영향이 네, 있네. 네, 네. 그래서 그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한 주가 더 들어갔으면은 아마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간이 물건은 뭐, 그건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보시면,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안 빠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클라우드 플레이 오늘 안 좋죠, 이거. 네. 아마, 그래서 어제 물어보신 그 채팅창에 계신 분이 있어갖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좀,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 CEO가, 매튜 프린스라는 이분이 이제, 자기들은 6년 전부터 AI 도입을 계획을 했다. 그래서 음, 그 구축하는 모든 서버에 의도적으로 PCI 슬롯 하나 이상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 꽂은 게 아니고, 그게 음, 왜냐, 그 향후 추론에 적합한 그 GPU, 이걸 쉽게 그 서버에 그냥 끼우기만 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서, 자기들의 서버, 그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쪽에 추론에 최적화된 GPU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표는 가장 널리 배포된 클라우드 AI 추론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약간 2024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요런 그 어떤 긍정적인 걸 하나 이제 남겨놔서 주가가 안 좋아도 한번 버텨보시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버텨보시라. 네. 그냥, 그, 장기 보유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 이런 쪽에 어떤 그 계획된 이런 뭔가 그 음,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6년 전부터 어떤 뭐 구상을 해왔고,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돼서 빠르게 이제 뭔가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음, 그러니까 슬롯을 하나 남겨두고 거기에 그 바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전략적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다음에 이제 어제 못했던 팔란티어 자세한 거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그 알렉스 카프의 이야기 중에 뭐 가장 이런 거는 이게 지금 그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초기에 들어왔던 6개월 걸렸던 사람이 이 부트캠프를 하면서 이틀에서 5일, 그러니까 이 전환하는데 그만큼 빨리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랄까요, 이거를 AI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 자기들의 제품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있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1년 동안 이렇게 일한 고객의 결과물과 최근에 한 달 동안 했던 이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음, 1년짜리를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적화가 뭐 엄청나게 빨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자기들의 그러니까 AI는 단순히 고객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경쟁 업체가 절대 충족할 수 없는 표준을 설정하는 거다. 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준이 된다는 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댄 아이브스 이야기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거에는 뭐, 이 AI 플랫폼이 LLM을 도입하는 일반 회사들과 달리 자기들은 저번에 내용에 보시면은 LLMK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 또 하나가 고객이 이렇게 커머셜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데, 요게 런 레이트가 뭐, 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거 이야기했고, 전체적으로 카프가 25년까지 전체 팔란티어의, 런 레이트를 지금 80억 달러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80억 달러면, 요건 그냥 계산을 단순히 10배로 ARR에다가, PSR을 10배를 가정하면은 EV가, 800억 달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가중 평균 비용을 WACC를 10%로 하고 3년을 할인시키면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600억 달러니까 지금 오늘 올라와서 한 390억 달러 되나요? 뭐 하여튼 이 25년에 카프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지금보다 한 몇 퍼센트, 한 50% 주가가 예, 상승 여력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음, 그러니까 25년에 어떤 이게 맞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0배밖에 안 줬기 때문에 아주 많이 준 건 아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좀 생각한 거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도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다음은 마지막 셀시어스입니다. 셀시어스가 이번에 스플릿을 하더라고요. 어, 네, 세 주로 스플릿을 하는데, 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특집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셀시어스에 대한 블룸버그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나 이런 시장이 오늘 몬스터 베버리지도 좀 오늘 급등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이쪽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유통. 유통, 예, 셀시어스가 이제 펩시이고 몬스터 베버리지가 코카콜라. 그 다음에 맞아요. 아 저기 뭐죠? 에브빈 걔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유통이 이제 필요하고 강력한 유통이 또 하나는 강력한 브랜딩. 브랜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력적인 제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셀시어스 또 스플릿 하고 나면 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못 봤는데, 어, 오늘은 5.69%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한다는 게 있어서 맞아요. 요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성장성이 계속 뭐 살아있다 보니까 계속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